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영어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범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가 쓰여진 순서대로 읽어보는 독해 시간을 함께 해볼 텐데요. 영상 후반부에는 문장을 어순대로 배열하는 연습도 해볼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까요? 주어는 I네요. 그래서 나는 haven't had. haven't had 하면 정말로 많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have라는 동사가 워낙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주로 가지다 혹은 뭐뭇을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any plastic surgery가 나왔습니다. plastic surgery라고 하면 성형수술 있잖아요. 성형수술을 나타내는 뜻이 바로 plastic surgery입니다. plastic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플라스틱인데 뒤에 surgery라는 수술이라는 뜻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하는 성형수술이 나왔으니까 앞에 had는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haven't had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문장이 여기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할 말이 더 있나 봐요. 추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라고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냐면 what people think. what은 무엇이죠? 무엇이라고 people, 사람들이 think, 생각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This is, 이것은 뭐다? My nose. nose는 코잖아요. 그래서 코 수술을 하지 않았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코 수술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이건 내 코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plastic surgery라는 표현을 처음 배웠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plastic surgery가 성형수술을 나타내는 단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I am으로 시작하네요. I am 하면 나는 어떤 상태냐면 blessed라고 합니다. blessed라고 하면 축복을 받았다라는 뜻이 돼요. bless 하면 축복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뒤에 ed가 붙어서 제가 이런 문장은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bless 하면 축복을 주다인데 blessed라고 해서 축복을 나는 받았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bl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속에서는 이렇게 종교와 관련된 어휘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축복받았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축복받았는지 추가 정보 주고 있습니다. to be surrounded. 역시나 비동사 다음에 ed가 또 붙었네요. 그러니까 surround 하면 누군가를 둘러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돼서 내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수동태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았는데 왜 축복받았냐면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by를 써서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냐면 the people,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추가 정보를 더 주고 있습니다. The people I love.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축복받은 느낌이 든다라는 문장인데요. The people 다음에 갑자기 I love가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people 뒤에 제가 관계사인 who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원래 관계사인 who나 that을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데 종종 생략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the people who I love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the people I love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I think라고 문장을 한 번 더 써주고 있네요. 내가 생각하기에 them,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for their patience. patience 하면 인내심이 강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내심만 강한 것이 아니라 and grace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grace라는 단어는 은혜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역시나 blessed처럼 종교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아주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또 살펴볼까요? 이번 문장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꼭
알아야 할 문장입니다. It is impossible로 시작하네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to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it 그리고 뒤에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써 있게 되면 아 얘가 진짜 주어, 앞에 있는 이 it이 가짜 주어라고 해서 it-용법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요 문장이 그 문장입니다. 진짜 많이 쓰이죠? 여기 있는 이 it은 가짜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mpossible부터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mpossible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해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어가 뜬금없죠. 그래서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하냐면 to please라는 것. please라는 건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everybody, 모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두를 기쁘게 하는 건 어떻다? impossible 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문장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어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는 요 it 가짜 주어 그리고 뒤에 있는 이 to가 진짜 주어다. 이렇게 이 to용법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장의 주어는 the children이네요. 아이들이죠. 그래서 children, 아이들은 work hard. work 하면 뭔가 일하다, 뭔가 하다 이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hard. hard 하면 단단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열심히 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면 to put the numbers, 그 숫자들을 놓고 있대요. 뭔가 바닥에 있는 숫자 같은 걸 놓고 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놓고 있냐면 in the correct order. order라는 것들이 뜻이 정말로 많은데 순서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in the correct order라고 하면 순서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호들이 막 섞여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섞여 있는 그 번호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 놓기 위해서 정말로 work hard,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된 문장이거든요. work hard에서. 그런데 to 다음에 동사 원형어 쓴 게 투부정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장 이렇게 끝부분에 문장이 완성된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ut, 놓기 위해서. 뭘 놔? the numbers, 숫자들을 어떻게 놔? in the correct order, 순서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럼 마지막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은 the hot coffee가 주어네요.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커피인데요. 아침마다 마시죠. 그래서 the hot coffee 하면 뜨거운 커피잖아요. 뜨거운 커피는 warmed me. warm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따뜻하다라는 형용사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warm이라는 게 it is warm 하면 이것은 따뜻하다라고, warm이라는 건 주로 형용사로 쓰이는데 warm을 이렇게 주어 다음 자리인 동사에다 넣게 되면 당연히 동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warm이 동사가 되는 순간 뜻은 뭐다? 따뜻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뒤에 ed도 붙였죠? 동사처럼. 그래서 영어에 있는 많은 단어들은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 품사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warm이란 단어도 당연히 동사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동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warmed me up 하면 나를 아주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추가 정보 주고 있네요. 어떻게 따뜻하게 해줬냐? immediately. immediately 하면 순간적으로, 아주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즉시 이런 뜻이라서 따뜻한 커피를 딱 마시니까 정말로 나를 금방 따뜻하게 만들어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어순대로 배열하는 연습도 해볼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순서 배열해볼 문장은 과거형 문장들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뭐 했다, 나는 그저께 어떤 일을 겪었다, 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정말로 많이 쓰잖아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뉴스 같은 데서 듣는 거의 대부분의 문장들은 다 과거형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주로 지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형태의 문장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쌤은 어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정말 쓸 일이 많은 문장이죠. 자, 요 문장 어떻게 배열을 해볼까요? 일단 한국어 문장부터 배열을 해볼까요? 자, 일단 주어는 쌤이 되겠죠. 쌤은 그 다음 동사를 써야 되죠. 행동은 무엇이죠? 요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리했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요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일 뒤에 써줘야죠. 그래서 어제 요렇게 써주시면 영어 어순대로 제가 한글을 배열을 한 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 순서대로 한번 영어를 배열을 해볼까요? 일단 주어는 Sam이죠. Sam 여기 있네요. Sam. 그 다음 동사 요리했습니다. 요리 어디 있죠? Cooked. 여기 있네요. Cooked. 요리했습니다. 두 번째 넣어주고요. 그 다음 뭘 요리했냐? 맛있는 저녁 식사. 그냥 저녁 식사가 아니라 맛있는 저녁 식사니까 앞에 tasty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tasty라는 게 맛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dinner인데 우리가 이 저녁 식사도 셀 수 있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어를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a tasted dinne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yesterday 시간을 끝에 써주시면 Sam cooked a tasty dinner yesterday 이렇게 써주시면 샘은 어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런 연습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문장 연습해 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그는 지난달에 새로운 집을 샀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뭔가 샀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영어에서도 엄청 많이 쓰게 되니까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한글부터 배열을 해볼게요. 주어는 그는이죠. 그는 뭐 했다고 했죠? 행동자리죠. 그래서 행동은 샀습니다. 샀다고 먼저 동사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물건 뭘 샀냐? 새로운 집을 샀다고 하네요. 역시나 시간은 제일 뒤쪽이죠. 지난달에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샀습니다. 새로운 집을 지난달에. 그러면 요 순서대로 문장을 배열해 볼게요. 그는 he죠. he. 자, 사다라는 buy의 과거 형태인 샀습니다가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bought 이렇게 씁니다. bought. buy의 과거형이죠. bought. 자, 이제 뭘 샀느냐? 새로운 집. 근데 집도 역시나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산 거니까 앞에 꼭 이렇게 어를 넣어주신 다음에 새로운 new 그 다음 집이라는 단어인 house 이렇게 넣어주시면 bought a new house. 근데 언제 샀냐? 지난달을 영어로 last month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last month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되겠습니다. 그래서 he bought a new house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 그는 집을 샀습니다 라는 문장이 역시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문장 해볼까요? 이번 문장은 나는 지난달에 흥미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자, 제가 두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글을 먼저 배열을 해본 다음에 영어 배열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뇌가 영어식으로 전환되게 되거든요. 어순이. 그러니까 한글을 영어 어순으로 변환하는 연습들도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는 나는이죠. 뭐 했다고 하죠? 동사는 읽었습니다잖아요.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읽었냐면 책은 책인데 어떤 책? 흥미로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시간은 마지막이죠. 지난달에 이렇게 쓰시면 배열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역시나 이 순서대로 영어를 배열하면 되겠네요. 주어는 I죠. I. 자, 그 다음 행동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는 여기 있죠. read인데 과거는 rea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 read. 읽었습니다. 뭘 읽었냐면 책인데 책도 역시나 한 권이다 보니까 앞에 어나 on을 붙여줘야만 하는데 흥미롭다라는 요 interesting이라는 단어가 모음이다 보니까 앞에 대신에 on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an interesting book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은 언제다? 지난달. 지난이란 뜻은 last. 달은 month죠. 그래서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 나는 흥미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 행동 쓰고 무엇을 읽었는지 쓰고 그 다음 시간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내 동생은 2시간 전에 우유 한 컵을 마셨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번에는 한글을 배열하지 않고 바로 영어를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하기 전에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한 것과 제가 한 것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어는 내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my 동생이 뭐죠? brother잖아요. brother. 동생인 brother 썼습니다. my brother. 그 다음 행동자리죠. 근데 행동이 뭐다? 마셨습니다잖아요. 그래서 drank. 자, 마셨습니다. 행동 썼죠. 근데 뭘 마셨는지 이제 쓸 차례잖아요. 그런데
우유 한 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우유 한 컵을 어떻게 쓸까요? 자, 컵을 먼저 써줍니다. 그래서 컵 한 컵이니까 역시 셀 수 있어서 앞에 어를 써주고 컵을 나타내는 glass를 먼저 써줍니다. 그래서 a glass of 하면 한 컵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우유인 milk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glass of milk. 자, 이제 언제냐? 2시간 전. 2시간 전을 영어로 to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 시간인 hours. 우리나라 말과 똑같죠. 2 hours 마지막 전이라는 뜻의 ago를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brother drank a glass of milk 2 hours ago.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셨나요? 자, 이렇게 잘 쓰셨으면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읽어보기 또 어순 배열하기 시간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저의 영어 공부가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와 함께 영어 공부 꾸준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아직도 이런 공부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많이 소문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